이제 7만 달러로 돌파를 하러 가냐, 아니면 6만 5천 달러를 뚫고 또 밑으로 떨어지냐. 상방 쪽을 80% 보고 있고 6만 5천 깨고 내려가는 거는 한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죠. 하지만 뭐 11월 한 10일 정도 되면 비트코인 최고가 찍고 뭐 1억도 넘어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0월 28일, 이제 막 월요일이 됐죠. 월요일 오전 5시 51분입니다. 주말 내내 좀 횡보했던 시간이 있었죠. 네, 이때가 뭐 주말에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이때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가 좀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횡보가 정말 길었어요. 거의 뭐 주말 내내 계속 횡보했거든요. 이때 그래서 제가 방송을 잠깐 하면서 일요일날 아침에 했었죠. 어제 아침에 방송을 할 때 여기 갇혀 있어서 좀 지금은 좀 잘 모르겠다, 관망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고 있었고요. 사실 어저께 좀 방향성이 나오면 좀 저녁 때라도 방송을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계속 횡보하고 있어가지고 좀 더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조금은 나왔어요. 근데 상승 나올 게 어느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약간 좀 삼각수렴 패턴 비슷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좀 삼각수렴 패턴이 좀 보이죠. 고점은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저점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네,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삼각수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이게 어저께 하루 종일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요즘에 한 2, 3시쯤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한 3시 좀 전에 일어났는데 3시쯤에 보니까 이미 68,000을 찍었더라고요. 네, 68,000을 넘어가던가 아니면 66,000을 깨고 65,000대를 다시 보던가, 뭐 저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방향성이 좀 정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치솟으면서 상방으로 돌파를 했죠. 이때 깨어 있었다면 이때 좀 매수 포지션을 취했을 텐데, 제가 어저께 좀 일찍 잤어요. 저녁 때 한 9시쯤 자가지고 이 방향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람을 제가 68,000달러 돌파하면 알람 울리도록 설정을 했는데 정확하게 68,000을 찍어서 알람이 울리진 않았습니다. 덕분에 좀 더 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쯤에 일어났거든요. 한 새벽 3시쯤 됐죠. 요쯤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이제 좀 지지를 받는 느낌이 났어요. 여기 보시면 지지받고 있죠. 지지받고 있다. 지지를 여기서 받고 있으니까 요쯤에서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겠구나. 저는 항상 이게 떨어진 다음에 반등할 때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매수했었는데 다시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손절하고 그 다음 다시 올라오길래 여기서 다시 포지션 아주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작은 수익 중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근데 되게 짧게 가져가고, 제가 들어갈 거에 3분의 1 정도만 여기서 들어가고 손절하고 하기 때문에 손절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면 계속 3분의 1만 들어갔으니까 3분의 1 더 들어가고, 또 상승하면 상승한 다음에 눌림목에서 보통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마다 들어가서 이 포지션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일단은 상방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일단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어요. 뭐 한 6대4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다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한 40%. 그래서 삼각수렴 상방 돌파했으니까 이럴 가능성이 한 60%뭐 요 정도 보고는 있는데, 이게 5분봉이란 말이에요. 5분봉의 삼각수렴은 사실 되게 작은 시간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요 정도 상승하게 되는데 요 정도 상승은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상방을 보고 있긴 한데 뭐 신뢰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로는 상승을 생각하고 있죠. 머리로는 미 대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한 11월 6일 될 거예요. 11월 6일이면 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네, 그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트럼프가 지금은 물론 폴리마켓은 트럼프에 좀 더 비중이 높다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높게 나오긴 하지만 요 정도면은 저는 유의미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뭐 한 3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 트럼프 쪽에 우세하다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경합주도 트럼프가 계속 이기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FOMC 회의는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은 그 금리 인하 쪽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승리와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으니까 그냥 이성적으로는 상방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뭐 그 전에 얼마든지 하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혼조세예요. 아직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하방으로 가더라도 한 요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65,000 정도 수준. 네, 이건 1시간 봉인데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요 정도는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매물대도 좀 단단하게 있죠. 요 정도 보면은 여기를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네, 깨진 않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특별한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 가격대면 개인적으로는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7만 달러로 돌파를 하러 가냐 아니면 65,000달러를 뚫고 또 밑으로 떨어지냐. 전 개인적으로 네, 상방 쪽을 80% 보고 있고 65,000 깨고 내려가는 거는 한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죠. 네, 이거는 한 10일 이내에 좀 최고가 근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이 안 남았잖아요.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동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 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진 않아요. 여기에서 플러스 한 10%만 올라도 6,700달러가 오르니까 한 최고점 근처거든요. 10% 앞으로 한 10% 정도만 상승이 나오면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긴데 최고가 돌파를 한다고 치면 대략 한 9.3%네요. 10%가 좀 안 되죠. 10%만 오르면 최고점을 돌파하고 한 74,000 정도 찍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 관점은 10일 내에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직후로 11일 내이긴 한데 그냥 10일이라고 쓸게요. 10일 내로 한 10% 정도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정은 아니에요. 뭐 아직은 좀 혼조세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을 80% 보고 있고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한 2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급락하는 게 비트코인은 너무 많아요. 보시면 이제 갑자기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방으로 방향성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전 나스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스닥이 오늘 다시 상승을 하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저항대에 맞았잖아요. 보면은 18,670이 최고점이었는데 18,690포인트 한 20포인트 정도 높였죠. 10몇 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고점을 살짝 넘기고 지금은 저항 맞고 좀 떨어졌거든요. 보통 요 정도로 잘 버텼으면은 다시 좀 돌파하러 가는 게 보통입니다. 최고점 돌파할 때는 살짝 저항 받는 게 그런 일이 원래 많거든요. 나스닥이 이제 여기를 뚫고 19,000쯤 가주면 비트코인도 힘을 많이 받을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돈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금요일 날 나스닥이 좀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도 무려 4억 달러가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왔어요. 이때 작은 유출이 있었죠. 7,900만 달러 작은 유출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있죠. 여기만 해도 뭐 한 25억 달러 정도 들어왔던 것 같고 요때 또 10억 달러 들어왔죠. 이거 합치면은 30억 달러가 넘게 들어왔잖아요. 거의 한 5조 정도가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되게 많은 돈이 들어왔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나스닥 쪽으로 앞으로도 현금 유입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나스닥은 뭐 이번 주 내에 마찬가지죠. 뭐 트럼프 당선이 되고 뭐 FOMC에서 금리 인하하고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나스닥은 충분히 19,000포인트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올라가면 뭐 2만 포인트도 좀 머지않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상방을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해요.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그냥 제 관점 공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한 11월 한 10일 정도 되면 비트코인 최고가 찍고 뭐 1억도 넘어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꽃놀이패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요때 좀 포지션을 제가 피라미딩 기법으로 포지션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좀 눌림목 오면 좀 더 들어가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고, 요런 때가 오면 한 7만 정도에서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7만 정도 맞고 조정이 좀 나오면 여기서 3분의 1 들어가고, 그리고 7만 3천을 넘어서면 여기 또 조정 맞을 것 같거든요. 그때 또 3분의 1 들어가고, 그래서 포지션을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포지션을 좀 유지하고 좀 오래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한 연말 정도까지 가져가 볼까 뭐 생각 중입니다. 이건 뭐 근데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포트에 있어서 큰 비중은 비트코인 현물이죠. 얘네들은 뭐 일단 당분간은 매도할 생각이 아예 없고, 한 내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025년 한 3, 4월부터 분할 매도를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는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처럼 이렇게 쭉쭉쭉 올라주고 뭐 불장이 빨리 오면 이때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할 거고, 요렇게 또 시간 조정을 오래 주면 그 기간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제 매도 계획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방송에서 매도할 거면 매도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팔 생각입니다. 방송에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되면 팔 겁니다. 이제 분할 매도 시작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이야기할 거고, 먼저 팔지 않을게요. 이야기하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달란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래도 주말 동안에 답답했을 텐데 정말 많이 답답했죠. 와, 주말 내내 움직임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트 볼 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고 알람을 맞춰놨었는데 알람도 울리지 않고, 살짝 찍어가지고 68,000 넘어가면 알람 울리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딱 찍어가지고 돌파하면 보통 알람이 울리거든요. 정확하게 68,000을 찍어서 제가 모르고 좀 더 잤습니다. 덕분에. 일단은 분위기는 좋아요. 차트상으로 봐도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상방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뭐 지켜봐야죠. 여기에서 과매도가 많이 꼈네요. 뭐 이렇게 꼈으니까 한 번쯤은 일단 68,000은 돌파하러 가지 않을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쭉쭉 오를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관점이고 한 1, 2주 내에 좀 7만 달러는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때 너무 아까웠잖아요. 기왕 빠질 거면 7만 달러 살짝 넘기고 빠졌으면 좋았는데 7만 달러 저항을 못 뚫고 빠졌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다시 돌파하러 가겠죠. 다시 재도전하러 갈 거고, 뭐 리테스트라고 하죠. 다시 요거를 돌파하러 갈 것 같고, 이번엔 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스닥을 통해서 뭐 ETF 통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힘으로 인해서 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채굴 물량보다 ETF에서 사들이는 물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잘 안 오르고, 심지어 이때 조정이 꽤 크게 나오고,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올랐으면 빠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차트의 추세를 보면 그냥 많이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요때부터로 봐도 52,000달러, 요때가 한 9월 초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지금 뭐 요때까지로 보면은 30% 넘게 올랐잖아요. 단기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43일 동안
32%나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조정이 되게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상방으로 요렇게 힘 좋을 때 상방으로 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상승 트렌드가 뭐 명확하게 보이시죠? 명확하게 좀 상승 트렌드를 그리고 있잖아요. 요때 한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요때 8월 5일 날 크게 빠졌죠. 요때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시즌 최저점일 것 같아요. 3월 이후에 최저점. 이게 49,000달러가 최저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네, 이 상승 트렌드를 이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불장이 오면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상방 라인을 깨버리거든요. 상방 돌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야 진짜 찐 불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승 쐐기형 같기도 하네요. 4시간 봉으로 본 건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좀 점점 입구가 좁아지고 있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쐐기형이 나타나면은 라이징 웨지라고 하죠. 라이징 웨지 패턴은 거래량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 하방으로 돌파하는 게 60%고 상방으로 돌파하는 게 40%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하방이 나오는 게 맞는데 상승장이 오면 네, 상방 돌파를 하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상방 돌파할 가능성이 더 낮지만 원래는 불장이 오면 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유인들이 있는 네,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미 대선도 앞두고 있고 금리 인하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니까 금리 인하 이번에도 계속 이어가기만 하면 네, 이 상승 추세는 충분히 상방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마음에서는 좀 상방을 보고 있어요. 좀 변수들이 조금 있긴 하죠. 특히나 뭐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가장 큰 뭐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이스라엘에서 이란한테 공격한 수위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 공격 때문에 이렇게 좀 빠졌죠.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나마 이렇게 잘 막아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핵시설을 타격했다던가 뭐 정유시설 같은 거를 뭐 파손시켰다던가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더 확전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전쟁 고조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좀 잦아들겠죠. 이들은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 사이인 것 같고, 그냥 싸우지만, 좀 세게 싸우지만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말싸움만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자꾸 미사일 날리고 그러는데, 좀 미사일 그만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면전까지 확전될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정치 경제 이런 건 잘 모르는데 특히 뭐 정치 쪽은 제가 정말 모르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좀 확전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비트코인에 아직 변수가 되게 많죠. 변수가 되게 많고 좀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아직 7만 달러 미친 것 같아요. 유동성이 이렇게 계속 공급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될 게 확실해지면 그때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좀 리스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동반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을 벌려면 리스크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더리움 아직도 좀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좀 많이 힘이 없어서 저라면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BTC 차트인데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심지어 0.037도 깼어요. 그러니까 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제 3.6%까지 빠졌거든요. 이게 높을 때는 한 8.8%? 네, 여기까지 있었는데 지난 시즌의 불장이죠. 최근에도 대체로 한 0.05, 한 5% 선까지는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크게 빠졌죠. 한 30% 빠진 거잖아요. 엄청 많이 빠진 거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이더리움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를 하려거든 일단 요게 0.5는 넘어서야 좀 그래도 이더리움이 더 퍼포먼스가 잘 날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더리움이 힘이 없으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올 시즌의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이제 60%까지 얼마 안 남았죠. 0.25%만 더 오르면 60%가 되거든요. 네, 진짜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저점부터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가 넘게 올랐네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 추세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제가 되면 그 기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60 몇 퍼센트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일단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알트장이 오면서 빠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네, 확연하게 이제 좀 트렌드가 알트가 많이 오르면서 비트가 빠지는 게 너무 확실하다. 이런 느낌이 보일 때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트만 쭉 투자하는 게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네, 알트는 뭐 투자하더라도 좀 아주 작은 비중으로만 본인 시드의 한 10% 미만으로만 투자하면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이게 코인 투자하는 게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물론 기대 수익도 되게 크지만 리스크도 되게 크잖아요. 한국인들 대부분이 코인 투자를 하면 잃거든요. 코인 투자에서 잃는 사람이 한 95%고, 그리고 뭐 수익을 거두는 사람이 5%,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수익을 보는 5%에 들어가려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고 그리고 중장기 투자하세요. 이것만 지키면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비트코인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현재 수익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95%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고점에서 물린 사람만 아니라면 대부분은 다 수익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도 비트코인만 투자했다면 중장기 투자하면 다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요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시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시드가 100만 원이면 더 잃지 않아야죠. 시드가 적으면 적을수록 잃지 않는 투자를 해서 시드를 불려야 됩니다. 시드를 불리려면 더더욱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때 알트에 선진입해가지고 돈을 좀 잘 벌어야겠다. 쉽던가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알트만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는 알트로 수익을 볼 수 있는 5%에 들어갈 수 있다. 요거는 좀 자만일 수 있어요. 좀 쉽지 않은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좀 통계적으로 유리한 싸움을 계속 하는 게 좀 투자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수익을 기대하는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럼 좀 도박이 되잖아요. 네, 우리는 좀 투자자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 높은 게임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아직 좀 혼조세라서 아직 뭐 명확하게 뭐 트렌드가 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68,000 정도 되면 여기에 좀 매물대가 좀 쌓여 있거든요. 요 정도에 여기 계속 못 뚫고 있잖아요. 일단 68,000을 뚫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뚫어야 다시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여기다가 일단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이 알람이 울리면 이제 상방 돌파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반대로 66,000원이 깨지면 여기에도 알람을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네, 저는 상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뭐 이번에는 이란에서 또 뭐 미사일을 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 요거를 좀 뚫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더 좋은 찬스가 올 수 있죠. 이렇게 떨어진다고 치면 여기는 한 65,000 부근에는 여기는 또 지지선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진입하기에 되게 좋은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손절 라인 짧게 걸어놨고 좀 매수 포지션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다. 네,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68,000, 66,000 단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얘를 넘어서면 상방이고요. 얘를 떨어지면은 한 65,000 부근까지 다시 빠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밤쯤에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나스닥의 방향이 다시 힘을 얻어서 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다 하면은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되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최고점 돌파를 한 시점이잖아요. 뭐 한 52주 신고가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타임 하이죠. 그러니까 최고가를 찍을 때 요때가 저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큰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이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지수가 한 20% 올랐던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볼게요. 네, 지수가 20% 올랐잖아요. 이건 진짜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큰 폭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방향은 좀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나스닥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스닥이 조정받으면 비트코인은 더 크게 조정받겠죠. 하지만 방향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다. 그 시기는 한 11월 초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고 있고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코인 투자하면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인생기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돈이 먼저 다 사이트 들어가면 코인생기초 12기 모집 요 글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저희 PD님이 링크 달아주실 거예요.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강의를 좀 열어달라 그런 요청이 좀 많은데 그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으로 돈 벌기가 진짜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한 1% 안팎인 것 같아요. 돈 버는 분들은.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는 중이고 계속 좀 원칙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4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이긴 하거든요. 이럴 때에는 잃을 가능성보다 좀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아주 좋은 시기이긴 하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시작인데 저도 오늘 중국집 가서 열심히 또 짜장 볶고 짬뽕 볶고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익산 여산면에 있는 정길성 여기에다 정길성 치면 나옵니다. 정길성 치면 저희 제 글이 있거든요. 블로그에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98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메뉴판 보시면 짜장면 6,000원, 간짜장 8,000원, 짬뽕 8,000원 와서 드시고 뭐 인사라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고 왔어요 하면 제가 군만두 5개 서비스로 다 드리니까 와서 군만두도 드시고 가세요. 여기서 코인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